KF-21의 양산 소식에 외신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언론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국제군사 뉴스 및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랑스 정보 채널 오펙스 360과 메타 디펜스,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 등 외신들은 보라매의 양산 소식을 전하며 프랑스 군수 산업에 큰 위협이 등장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7월 10일 경남 사천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개발센터에서 KF-21 양산 1호기 조립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는데요. 공군을 포함한 국방부와 합참, 국방과학연구 관계자, 그리고 외신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최 측은 국내에서 개발된 최첨단 자동화 설비까지 소개했습니다. 해당 뉴스는 행사 전부터 빠르게 전 세계로 타진되었고 특히 프랑스의 관심이 뜨거웠다는 후문입니다. 그들은 KF-21의 양산으로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 본격적 경쟁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졌으며 한국의 방위산업이 장차 유럽의 항공산업까지 위협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보라매의 최신 양산 소식과 함께 프랑스 언론이 긴장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꺼리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꺼리튜브의 구독자이면서 저의 영상 댓글창에 좋아요와 아무 댓글만 달아주시면 7월 한 달간 총 150분을 추첨해 인터넷 최저가 기준 약 7만원 상당의 홍삼정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8월 5일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의 6월 27일 기사에선 KF-21의 성장 동력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KF-21에 사용될 40개의 G, F414 엔진은 한화에어로의 창원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인데 디펜스 뉴스는 이 창원 공장의 연간 엔진 생산 규모가 300대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의 생산량은 인도네시아 물량까지 모두 합치더라도 168대에 불과한데 현재 공장의 규모는 이미 이런 수요를 훨씬 웃도는 수량인 것으로 대한민국은 내수를 넘어 잠재적인 수요에까지 미리 대처할 계획이라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입니다. 기술 선도국이라 자부하는 서방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대한민국의 상식을 벗어나는 속도와 투자는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메타 디펜스는 유럽 지상군 전력을 잠식하기 시작한 한국 방산이 이제 유럽 항공산업까지 위협한다며 경계에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며 유럽을 넘어 프랑스 라팔의 안방과도 같은 남미 시장까지 진출한 KF-21을 가장 큰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팔과의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보여줄 개량 버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카이 행사장은 단순히 양산 조립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앞선 회의에선 KF-21의 항공기 기체와 엔진, 능동위상 배열 A4 레이더 생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계획이 공유됐으며 작업 공정 관리와 형상 품질 관리, 부품 단종 관리 등 분야별 임무와 관련 기관 사이에 협조 사항이 논의됐습니다. 방사청의 한경호 본부장은 앞으로 KF-21은 우리 영공을 지키는 주력 전투기이자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며 성공적인 양산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 기업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KF-21의 양산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한 원안인 40대 그대로 양산되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유력한 지표들인데요. 후술할 기술적 문제점들 역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데다가 대한민국만의 놀라운 추진력과 속도전은 해외 잠재적 경쟁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일이지만 당초 카이다가 타당성 조사에서 걸고 넘어졌던 건 KF-21의 공대지 능력 부재였는데요. 애초 계획된 KF-21 블록1의 초도 물량 40대는 공대지 무장 운용으로 계획되어 있던 모델이었습니다. 공대지 능력을 염두조차 하지 않던 전투기를 두고 공대지 능력이 없으니 20대만 양산해야 한다라고 딴죽을 걸었던 셈입니다. 다행히 이 주장은 국민 여론과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는데요. 20대 양산 후의 KF-21 무장은 AIM-120, AIM-9X의 통합 작업과 함께 시작되리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미티어는 지난 2023년 3월, 아이리스-T는 지난 2023년 4월 모두 무장분리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는 것인데요. 언론에 공개된 KF-21의 무장분리 시험은 앞서 말한 두 차례에 그쳤지만 내부적으로는 저고도, 고고도는 물론 저속, 초음속, 주간, 야간 등 검증할 수 있는 모든 비행 영역에서도 무장분리 시험이 이어졌으며 KF-21은 이 모든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공중급유 시도까지 성공해 전례 없는 모범적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의 표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잉만 해도 T-7A 레드호크 개발에 난항을 겪으면서 1조 7천억 원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실을 본 것을 감안하면 KF-21 보라매 프로그램은 공식적인 출범 8년 만에 벌써 공중급유 테스트에 성공한 것인데요. 초도 비행 역시 2021년 첫 시제기 출시 이후 2년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에도 위협 요소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엔진 등의 기술적 요소이고 외부적으로는 전술의 뜻, 라팔과 같은 경쟁자들인데요. KF-21에는 미국 G사의 엔진 설계 도면을 받아 라이선스 생산한 터보팬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가 원한다면 KF-21 보라매의 해외 판매를 통제할 수 있다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엔진은 최첨단 공학 기술의 집약체로 한국과의 국방력 수준을 가능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것이 수톤에서 수백 톤에 달하는 쇳덩어리를 하늘에 띄워보내야 하는 데다가 마급의 속력도 내야 하는 만큼 공학 계열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더구나 항공기 엔진 내부는 1000도가 훌쩍 넘어버리는 고온과 엄청난 압력에 버티는 내구성도 지녀야 합니다. 그만큼 엔진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정도로 항공 엔진 기술은 몇몇 기술 보유국에 의해 폐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3개월 전 전투기용 엔진 국산화에 대한 열망을 공표한 후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이 목표로 한 18,000에서 2만 파운드급 엔진의 성능은 F-22 랩터와 F-35A 전투기의 엔진과 비교되곤 하는데요. 출력부터 추중대중량비와 익면하중 역시 현재 F-414G 400K 엔진과 비슷한 수준으로 목표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엔진 국산화에 열망하는 이유는 전술의 뜻 독자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수출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함인데요. 이는 곧 KF-21의 수출이 더욱 자유로워지며 수출 협상이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산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부품 공급망의 국산화로 인해 생산 비용이 절감되는데 이는 KF-21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며 국제시장에서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미래 국가전략기술로 국산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선정하고 약 5조 원대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2024년 7월 기준 KF-21 보라매 전투기의 독자 엔진 개발은 이미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KF-21에 장착될 엔진 개발에 착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대 중반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여 연간 300개의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데다 앞으로 6세대 엔진 개발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은 4세대 수준의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외신에선 여전히 5세대기를 위협할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 인터내셔널 밀리터리 인터넷파는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의 기사를 인용 KF-21은 러시아의 수호이 35,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범유럽의 유로파이터와 같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4세대기를 넘어서는 KF-21의 설계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KF-21은 4세대와 5세대 사이에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를 계획하는 국가로 리그의 수준을 넘어섰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 뒤를 쫓고 있는데요. 물론 인도와 튀르키예 등의 국가도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만들려고 노력, 한국과 경쟁하길 바라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밀리터리는 토종 전투기로 5세대 진입을 노리는 한국이 몇 년 뒤엔 중국과 미국을 제외 세계 최대의 스텔스 전투기 운영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내셔널 밀리터리 역시 KF-21의 엔진을 유일한 결함으로 진단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미국의 F-404 엔진에 의존한다면 훨씬 덜 강력한 사양의 운영과 유지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 보라매가 본격적인 양산에 착수하면서 미들급 전투기를 원하는 동유럽 국가들에 수출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라팔, 장기적으로 F-35의 글로벌 점유율을 위협할 수 있는 전투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의 새로운 포식자로 등장할 KF-21 보라매의 첫 양산 1호기 등장을 축하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될 모습에 KF-21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6월 30일 KF-21 6세대 영상입니다. 전투기의 세대 분류는 그 개발 시기와 기술 수준에 따라 구분되며 각 세대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세대 전투기는 주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사용된 전투기로 초기 제트 전투기들이 포함됩니다. 2세대 전투기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등장한 기종으로 고출력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하여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3세대 전투기는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초에 등장한 전투기로 플라이바이와이어 비행 제어 시스템과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의 F4 팬텀, 소련의 미그-23, 프랑스의 미라주 F1 등이 대표적입니다. 4세대 전투기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걸쳐 등장한 기종들로 완전한 BBR 능력과 강화된 지상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F-15 이글, F-16 파이팅 펠콘, 소련의 미그-29, 수호이 27, 프랑스의 미라주 2000 등이 대표적인 4세대 전투기입니다. 4.5세대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의 개량형으로 에이사 레이더와 부분적인 스텔스 기능, 통합 항공전자 기능을 갖춘 기종들입니다. 미국의 FA-18이 슈퍼호넷,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이 이에 해당하며 KF-21은 현재 4.5세대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한 차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설계와 통합된 항공전자 장비, 초음속 순항 능력 및 추력 편향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F-22, F-35 등이 대표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고 성능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의문점이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의 수호이 57, 중국의 제니10도 5세대 전투기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최초의 5세대 전투기인 F-22가 초도 비행을 한 시점이 1997년이니까 5세대 전투기가 등장한 것도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많은 나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는 최신 항공 기술의 집합체로서 미래의 공중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기존의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하여 한층 더 진보된 성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6세대 전투기의 조건으로 몇 가지 기술적 요건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광대역 스텔스 기능입니다. 저주파수 레이더를 활용하여 스텔스 탐지 능력을 회피하는 광대역 스텔스 기능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꼬리 날개가 없는 무믹 형상, 일명 가오리 형태를 채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터보팬 엔진 대신 적응형 사이클 엔진이 적용됩니다. 이 엔진은 전투 중에는 공기 흡입량을 늘려 고출력을 내다가도 순항 시에는 공기량을 자동으로 줄여 연료 소모량을 줄이고 채공 시간을 크게 늘립니다. 또한 순항 시 엔진 열피탐 위험을 대폭 낮추어 스텔스 성능을 더욱 강화합니다. 무인복합도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멈티는 단순히 지상에서 조종하는 드론 형태가 아닌 유인기에 종속되어 편대방어 및 벌떼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기의 운용을 포함합니다. 유인기와 무인기의 협력은 전술적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전투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고성능 항공전자 장비도 필요한데요. 인공지능, 가상현실 조종석, 고속 네트워크, 전자전 기능,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6세대 전투기는 고성능 레이더와 센서를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며 무인기, 위성, 함정과의 네트워크와 연동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6세대 전투기의 여러 특징들 중에서 그야말로 혁명적인 기술 발전이라고 한다면 AI 기능입니다. AI를 통해 전투기가 자율비행 및 전술적 의사결정을 하며 여러 대의 무인기를 거느리고 비행하면서 적기 정찰이나 공격을 주로 AI가 장착된 무인기가 주체적으로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I는 다양한 센서와 데이터 소스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전장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조종사는 전장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각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세계 최강의 공중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는 NGAD인데요. F-22의 뒤를 이을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이 주도하는 NGAD는 2023년 5월에 성명을 통해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28년까지 16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총 200에서 250대의 전투기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이고 개발에 성공하면 2030년부터 F-22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프랭크 켄달 미 공군성 장관은 NGAD가 F-22보다 앞선 기술 도약을 상징하는 공중지배 시스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해군 또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FA-XS로 통칭되는 해군의 6세대 전투기는 2030년에 퇴역 예정인 FA-18E와 EA-18G를 대체할 기체로 무인화와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 전자전 기능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미국 외에서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협력하여 GCAP를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 미쓰비시가 개발 중인 FX형 전투기와 영국과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는 템페스트 전투기를 융합하는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 KF-21이라는 플랫폼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계획인데요. KF-21은 4.5세대 전투기에서 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 단계를 밟을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KF-21은 블록 단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블록 1에서 공대공 능력을 확보하고 블록 2에서 공대지 성능까지 갖춘 멀티롤 전투기가 발전하며 블록 3에서 제한적인 5세대 전투기 성능을 갖추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블록 3 이후에는 곧바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KF-XX 프로그램으로 진입할 계획입니다. KF-XX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 고도화된 유무인 복합 체계인 지능형 멈티, 편대 단위로 센서 데이터를 융합하여 상황 인식 능력을 극대화하는 고성능 센서 융합, 고출력 레이저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KF-21 개발 단계에서 무리하게 6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KF-21 블록 3까지 기반 기술을 확보한 다음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한 번에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단계를 밟아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도전한다는 계획이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KF-21을 개발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인 KF-XX 역시 성공적인 결과로 귀결되길 기원하겠습니다.